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며 편법 자금 조달에 대한 전면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대출금 회수까지 병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는 이른바 우회 투자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아파트를 매입한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 규제를 회피한 투기성 거래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투기성일 주택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는 우회성 자금 조달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며 정책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편법과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관련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 투기에 나섰다가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볼 수 있다며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제 피해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며 사전에 경고를 주는 만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부동산 시장 내 불법 편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금융 질서를 바로잡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개업자들이 머리 아프시긴 하겠네요. 정확하게는 아마 이제 그 재정경제부에서 아마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1단, 1사안, 2사안, 3사안. 네네. 대전 말씀대로 1, 2, 3, 4. 이 조정교육 조기 지정된 데는 5월 9일부터 4개월. 4개월. 이제 9월 9일까지 잔금 내면된다. 그 외에 지역은 조정 지역은 11월 9일까지로 하고 그 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발표일로부터 2년을 최대 범위로 해서 무주택자가 사서 그 기간 안에 들어가면 그것도 다 허가해 준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 얘기 나온 김에 이건 됐고 매입 임대 등록된 주택, 다주택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다주택인 경우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는 다주택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다주택인 경우에는 어쨌든 8년 임대해야 된다. 뭐 기간 제한도 있고 뭐 연 5% 제한도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취득세 깎아주고 종부세, 그다음에 재산세 깎아줬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에서는 제외해줬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뭐 오피스텔이니 뭐 이런 연립주택 모르겠는데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는 이게 1, 2년 있는데 그 제도 자체가 그 8년이 지났어요.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났어. 근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그것도 무제한으로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또 중과도 안 하고 그럼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막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뭐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현재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것도 일정 임대가 종료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내에 팔아야지만 그 제한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다음 정당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을 해놓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제도 개선을 할 때 각 부처에서 좀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게 하여튼 곳곳에 조금씩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비정상적이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누구한테만 유리하거나 막 이런 것들을 다 좀 찾아내가지고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국무회의에 가져오시고 필요하면 입법으로라도 바꿔야죠. 그게 진짜 일이죠. 부동산 지금 또 장난질하는 애들 다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박살을 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런 발목 잡는 애들 박살 내주세요. 네. 많죠. 네. 근데 그 요거를 처음부터 그냥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경제 문제가 아니고 언어 문제예요.
언어 문제. 언어 문제예요. 그냥 소통의 문제고 사기꾼의 문제고 속이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걸 수십 년 동안 먹혔어. 먹혔어. 그 사기가 먹혔어. 이게 먹혔어. 근데 또 사기를 쳐? 그게 백분 토론에서 또 사기 치더라고. 네. 근데 이렇게 계속 사기를 치는 거야. 그렇게 보이는 계속 거야. 사기를 치는 거야. 예. 근데 그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면서도 당하는 줄 몰라. 당하는 줄 몰라. 국민들이. 네.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왜냐하면은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기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그 전문가가 뭔가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사기를 치는 것처럼 보여. 예. 걔네들만 존재하면 안 먹히지. 언론이 또 언론이 도와주지. 붙죠. 그렇죠. 거기에 그랬잖아요. 정치인이 또 붙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자기들이 사기를 친다는 걸 모르고 지금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네. 그게 큰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은 뭐 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거든요. 언어는 존재의 집. 존재의 집이야. 예. 오. 존재라는 거는 실체잖아요. 실체인데. 언어는 우리가 만든 거잖아. 네. 가공이잖아. 네. 예? 근데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은 그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를 하나의 모국어만 이해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언어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괴테나 하이데거가 말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줄 알고. 언어는 존재의 그릇이다. 어때요? 아니, 뭐 그런 이야기예요. 딱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받아. 예. 아니 받아줘. 그래서 여유가 없네, 저분들이 아니 여유가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서 저분들이 뭐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는 조금 좀 어폐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본인들도 그런 단어를 늘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것 뿐이에요. 타성에 젖어서. 예.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이라고 100분 토론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최경영 TV에서도 이광수, 최상욱 우리 두 전문가를 늘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딱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김인만 소장이랄지 그다음에 이창문 교수였잖아요. 네네네. 이 두 분이 딱 그렇게 시작하니까 그렇게 끌려가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엄청 무서운 힘입니다. 그게 어떤 단어들이고 어떤 프레임인지를 오케이.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좋습니다. 일단은 김인만 소장이 처음에 백분 토론 시작할 때 처음에 했던 말을 좀 보여주세요. 좋아요. 들려주세요. 네. 그럼 몇 번인지. 시점을 보자면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5월 9일 100일 남겨놓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아쉽다는 거고요. 그러면 1월 15일에서 1월 20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국민들이 당황스러운 반응. 차라리 11호 대책 발표했을 때 양도세, 중과세 그리고 토지거래가구역도 5월 9일 이후에 할 테니까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사라고 했다면 오히려 거래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자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국민들이 당황스러워하는 반응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분은 늘상 저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조중동이나 매일경제나 다 저렇게 써요. 국민들이 당황스러운 반응. 그리고 이창문 교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창문 교수는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장이라는 시장? 단어였어. 한번 들려주실래요? 한번 볼까요? 예. 갑자기 터져 나오는 일이고 실제 시장에 대한 뭐 현상이라는 게 계속 오래된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뭐 신경질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라는 게 자, 저기에서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저분이 뒤에 시장에서 불확실하게 바라보고 있다. 시장에서. 시장에서 불확실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당황하는 반응. 그다음에 이창문 교수도 시장에서 불확실하게 바라보고 있다. 김인만 소장이나 이창문 교수나 다 전문가들이신데 네. 리터러시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네. 국민이에요? 국민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잖아요. 국민은 그쵸? 대한민국 가족. 국민. 네, 근데 구성원들. 이 지금 이슈가 뭐예요? 다주택자잖아. 왜 넓혀? 주택 양도세 하나씩 따져봅시다. 주택 양도세 유예 기간이 있었어. 4년. 예? 그거를 종료시킨다는 거야. 네. 이게 가장 드라이한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다주택자 주택 양도세 유예 기간을 4년 동안 계속 시간을 유예시켰는데 줬어. 시간 줬잖아. 요걸 이제 종료시킨다는 거야. 네. 근데 다주택자를 시장하고 국민이라는 말로 바꿔버렸어. 바꿔버려. 야. 우리가 그 문제 의식 없이 듣게 돼. 그렇지. 일부인데. 그렇지.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일부냐?
지방의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걱정 안 해요. 안 오르니까 집이. 그렇지. 어. 양도세라는 거는 집값이 오를 올라야 때 해당하는 그렇죠. 거야. 그렇잖아. 집값이 올라야 해당하고 여러 채 있어야 해당해. 지방은 해당 안 돼. 네. 그런데 서울의 S급이나 경기도의 SA급 아파트도 좀 가지고 있고 몇 채 가지고 있고 지방에도 가지고 있고 서울에는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문제거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 몇 프로나 될까? 그거는 진짜 서울의 S급 아파트라는 거 있잖아요. S급 아파트라는 거는 SK증권에서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해놨던데 아파트 소유자들 중에서도 8%밖에 안 돼요. 아파트 소유자 중에 8%. 자, 그러면 와. 서울이 한 900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아파트 소유자들은 한 200만 될라나? 300만 될라나? 그 중에서 8%라고 쳐보세요.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면 경기도까지 S급, A급 다 합해가지고 한 15%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또 다주택자를 뽑아야 돼. 그렇지. 일가구 1주택자는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곱하기 한 30%를 해봐요. 몇 프로가 나오는지. 거의 PK 한 5%나 나올 거예요. 극소수야, 극소수.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국민이 돼. 그리고 갑자기 시장으로 돼. 둔갑시켜버려. 그리고 국민이 당황했대. 국민이 이게 황당한 이야기예요. 가령 제가 어떤 코스닥에 이상한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거의 모든 주식 참여자들이 이 주식은 가지고 있질 않아. 나만 가지고 있어. 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주식 참여자들 1,500만 명 중에서 한 5% 된다고 쳐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말이야.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이 신경도 안 썼는데 이거 갑자기 발표하면 어떡해? 그 꼴이야. 그 꼴이야. 그 꼴이야. 근데 이 5% 사람들은 늘 신경을 쓰고 있거든. 그렇죠. 자기 주식이니까. 자기 거니까. 자기 집이니까. 그 다주택자들 서울 S급 2채, 3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5월 9일이면 종료되는데 어떻게 할까? 증여할까? 고민하고 있었겠지. 아들한테 증여할까? 아니면 팔까? 고민하고 있었어. 그렇겠죠. 이 사람들이 왜 이게 지금 100억, 200억짜리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합하면. 그리고 그 정도의 자산, KB 금융 부자 보고서에 있는 47만 명 안에 드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게. 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없어? 당연히 관심 있지. 관심 많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일 아니니까 관심 없어. 나는 없었고. 네. 나는 없었지. 솔직히 유예했다는 사실 몰랐다는 사람이 더 많아. 그렇지. 그러니까 갑작스럽지. 예. 근데 그게 내일이야? 내일 아니잖아. 내일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그걸 말을 이렇게 바꿔버리지. 거기다가 어떤 말도 바꾸냐면요. 다주택자라는 말도 조그맣게 하고 양도세 중과 시행 후폭풍. 이게 1월 25일 연합뉴스 첫 번째 보도예요. 헤드라인이. 양도세 중과 시행 후폭풍이라고 해. 양도세 중과 시행이 후폭풍이야? 우리가 유예라고 하면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레이스 피리어드예요. 그레이스야, 그레이스. 은혜가 넘치잖아. 은혜. 혜택을 주는 기간이야. 4년 동안 혜택을 주는 특혜 기간이라고. 그래. 특혜 기간이 종료가 된 거야. 그럼. 다주택자의 양도세 특혜 기간이 종료가 된 거잖아. 네. 그러면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정상화 됐다. 요 정도가 적당한 거 아닌가? 그게 그 중립적 표현이죠. 그렇지. 중립적 그러니까 표현이야. 중립적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누구 관점이냐면 다주택자들 관점이란 말이에요. 아까 5% 다주택자들 그 사람들한테는 후폭풍이야.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마음에 타격이 있어. 그 사람들은 철렁거려. 아, 내가 가격이 낮춰서 좀 내놔야 되나? 그러면 내가 이득이 아닌데?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가 막 이렇게 올라갔어.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어. 근데 내가 17만 원에 팔 걸. 그게 내 가격이야? 아니잖아. 누구도 그거를 가격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예. 그거는 내가 판 가격이 가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시장 가격은 이미 형성돼 있는 거죠. 내가 급하면 파는 거야.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근데 왜 17만 원에 안 판 자신을 탓해야지. 왜 시장을 탓해? 이건 말이 안 돼. 자, 그러면 정부는 또 무슨 역할을 하냐? 정부는
가격은 그렇잖아요.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 네. 정부는 뭐 하는 데가 정부야? 정부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사회 시간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하는 곳이 정부야.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정된 자원이 어디야? 한정된 자원 세금. 아니, 한정된 자원은 땅 같은 게 땅 한정된 얘기할 자원이지. 거야? 땅이잖아. 묻지 말고 얘기해. 부동산이잖아.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예, 이게 그래. 얼마나 한정됐냐면 가장 한정된. 우리 헌법에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있잖아. 영토, 국민, 주권. 영토잖아. 영토야. 헌법에 있잖아. 네. 이게 얼마나 한정됐고 얼마나 헌법적이고 얼마나 공공적이야.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막 통일하고 막 어디 가서 막 확장시켜서 우리 영토를 막 늘릴 수 있어? 아니잖아. 트럼프는 가능하죠. 그게 네. 그게 수십 년 동안 강남에 집중돼서 개발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이 강남 쪽에 쏠렸잖아. 수십 년 동안. 국가가 특혜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 뭐라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효율적으로 배분됐어? 아니죠. 아니 축구를 하는데 네. 그라운드를 넓게 써서 막 이쪽 저쪽으로 패스를 하고 네. 손흥민이 막 이쪽 저쪽으로 뛰어가야 골이 나오지. 그렇죠. 그렇죠. 효율적 한쪽에서 특혜. 맨날 무슨 뭐 우측에서 맨날 박지성이만 이용하면 골이 나옵니까? 그쪽은 다 막고 있는데 그렇죠.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이제 됐어. 안 그만해. 돼, 안 돼. 이제 그만해. 부동산과 관련된 거를 올렸어요. 왜 RTI 규제만 검토를 합니까? 대출 기간이 만료한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그다음에 대환 대출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하고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그다음에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대환 현황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대출을 연장하든지 대환 대출을 할 때 RTI를 보면 되는 건데 신규 주택 단계와 비슷한 규제를 하게 되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 대환 대출은 막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신규 주택 구입 시의 대출은 6억인가요? 그러니까 15억 미만이 6억이고 네. 그 이상은 4억, 25억이 넘어가면 2억밖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주택자, 그러니까 민간 임대사업자의 대부분의 경우가 아파트를 수십 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다 이른바 빌라 형태거든. 이제 빌라왕 같은 사람들? 다가구 다세대를 여러 채 보유하면서 임대를 놓는 사람들인데, 근데 여기는 가격이 오르진 않았어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히려 한참 전세 사기가 극심할 때보다 가격이 떨어져 있지 지금. 조금은 최저점보다는 회복이 됐습니다만, 요거는 조금 나눌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정책을 제대로 잡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는 계속 보유세, 특히 종부세 이걸로 이제 잡을 수 있다고 봤는데 절대 안 되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답이 있어요. 전세 사기가 왜 일어나느냐? 사실은 대출이 있어요. 네. 근데 보증금이 있어요. 근데 우선권이 이제 전세 그 대출로 가져가 버리면 보증금 못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다세대 다 주택자들한테 대출 연장을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이거 팔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한테 가느냐? 대부분 지금 들어있는 전세 들어있는 사람들한테 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대출이 또 않을 수도 있고 네, 이러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유세 세금 문제로 잡는 것보다 이제 금융으로 잡는 게 굉장히 저는 현실적이다. 효과가 있고 효과가 실제로 있다. 있다고 봐요. 지금 예. 아마 대출 규제하면서 예. 사실은 이게 무슨 세금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어찌 보면 관행상 사실은 대출 연장도 지금 다주택자든 뭐 일주택자든 다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특혜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 불가해요. 왜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갭 투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규 갭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갭 투자도 이제 중단해야 돼. 이 시그널이거든요. 하지 마. 하지 마. 네, 이런 저는 이게 시그널이다. 시장에 충분히 소구력이 소구력이 있고 있다. 먹힐 거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가 시행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관행적으로 해주던 대출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올해 안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임대사업자 보유분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만 해도 무려 10,000채에 달해서 상당수가 매물로 나올 경우 단기간에 공급 물량이 풀리는 효과가 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열흘 사이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이 늘면서 15채 정도가 거래됐습니다. 금액이 급속도로 이제 다주택자가 매물이 좀 일부 나오고 또 급한 매물이 일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나오는 속속들이 팔리는 거예요.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들의 대출에 대해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보통 3년 만기로 계약하고 해마다 연장해왔는데 연장을 막아 자금줄을 끊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수도권 아파트는 12,000여 채. 이 중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아파트가 10,000채에 달합니다. 자금 여력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매물로 불가피하게 내놓을 수밖에 없기는 하겠죠. 올해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보유세를 인상한 건 아니지만 작년 집값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10% 이상 오르고 강남 등 일부 지역은 3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이 36%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마포구의 30평대 아파트. 보유세는 작년 299만 원에서 올해는 세부담 상한선인 416만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 반포의 30평대 아파트는 작년 1,275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시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죠. 올해 공시가격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상승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개편까지 더해지면 서울 집값 하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온 주범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대출 연장을 전격 불허하며 사실상 강제 매각의 길을 열어버린 거죠. 여기에 공시가격 폭등에 따른 세금 폭탄까지 더해지면서 버티던 이들도 한계에 직면했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차단해 집값 하락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인데 과연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